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최민구 교목입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날에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방망이가 얼굴을 퍽 하고 때린 거죠. 그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그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서 곧장 그 사람의 미간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얼굴이 박살이 나고 코가 부러지고 두개골 안에 그 뇌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가 금이 갔고 안와, 그러니까 안구를 이제 보호하는 골절이죠. 그것이 다 함몰된 상태가 돼버리고 야구 방망이에 맞는 순간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누워있는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니까 자기 흰 티셔츠에 피가 묻어있고 다른 아이가 벗어준 그 셔츠로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제 피를 막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그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운동장을 지나서 언덕을 내려가서 양호실로 갔는데 양호실에 도착하니까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지? 1998년이요. 근데 그 해는 2002년도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빌 클린턴이요. 그때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하다가 패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그걸 기억해내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뇌는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그렇게 지역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체 기능이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삼키고 호흡하는 것 같은 그런 기초적인 행동조차 움직임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곧 심정지가 왔어요. 호흡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씌웠고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면서 미국의 신시내티 아주 큰 병원으로 보낼 헬리콥터를 불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헬리콥터로 가는 동안에 이송용 침대가 그 울퉁불퉁한 인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간호사가 그의 가슴을 계속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시내티로 가는 데는 의식도 없고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여동생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면서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차를 몰고 신시내티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제 병원 옥상에 도착하자 착륙을 하자 20명 정도 되는 의료진이 뛰어나와서 그를 외상센터로 옮겼습니다. 부풀어 오른 뇌는 심각한 상태였고 두개골의 외부는 손상되어서 외상성 심정지가 또 일어났습니다. 깨진 두개골은 접합을 해야 됐는데 그런 수술을 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세 번째 심정지가 일어났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그의 코에다가 씌웠습니다. 몸에 줄줄이 달린 기계들이 겨우 그의 숨을 유지시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는데 근데 후각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로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 간호사가 이제 코를 풀어보라 하면서 사과 주스 팩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후각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코를 풀자 콧바람이 금이 간 눈구멍을 통과해서 왼쪽 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눈꺼풀이 간신히 막아주어서 안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콧바람에 시신경이 뇌까지 딸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수술도 받고
몇 가지 치료를 더 받은 후에 이제 퇴원할 때가 다 되었는데 코가 부러지고 얼굴 뼈에 수십 개의 금이 갔고 왼쪽 눈은 튀어나온 채 집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무척 힘들었다 그래요. 몇 주 동안은 초점이 겹쳐 보이고 어떤 물건도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이제 그 안구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차를 몰 수 있게 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경련과 시야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 운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계속해서 침울해지고 낙담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지. 1년 후에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이곳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이너리그 선수였고 그의 꿈도 아버지와 같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몇 달 동안 재활 훈련을 하면서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군에서 제외되어서 2군 선수가 되고 2군에서도 후보로 밀려나서 경기를 뛸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4살부터 야구를 시작했던, 그래서 그동안 야구 아니면 자기 삶에 낙이 없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야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야구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후보로 밀려났다고 하는 것은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앉아서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라디오 채널을 돌려댔다고 합니다. 절망으로 그렇게 1년을 보낸 뒤에 3학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상 후 2년 뒤에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는데 고졸 후 그 데니슨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입생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야구팀에 들어갔고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해요. 동기들은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냐 하는 동안에 그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입니다. 또 대학 기숙사가 너저분하기 마련인데 그는 항상 자기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또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을 되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내 올 A 학점을 받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는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이것은 처음 시작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들을 이끌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생 처음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193cm 키에 77kg이었던 그는 이듬해 90kg의 탄탄한 근육질의 몸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이어졌죠. 대학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학년까지는 팀 주장이었고 시즌 마지막에는 모든 연맹팀에 선발되었습니다. 수면 습관, 공부 습관, 근력 훈련 습관이 최대치로 성과를 올린 것은 4학년 때였는데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년 후에 이 사람은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이 됩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 최고의 습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출간 즉시 아마존 1위를 하고 2018년 올해의 책으로, 그 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전 세계 20개국 출간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블로그 jamesclear.com에 월 100만 명 이상 방문을 하고 주간 뉴스페터를 50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2017년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미국 최고의 그 경영 잡지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큰 성과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제임스 클리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아주 사소한 행동 실천,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실천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각도기, 분도기라고도 하는 그 각도기의 각도를 처음에 1도 조금 틀면 그게 뭐 대단하겠나, 큰 변화겠나 생각하지만, 그런 상태로 1km만 나가면 이 각도는 엄청난 나중에 격차를 벌이게 되는 거지.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서 체중계 바늘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고 해도 가족은 우리를 이해해 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 제 시간에 일은 끝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또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1%씩 잘못을 계속 해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결국 해로운 결과를 켜켜이 쌓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는 그동안의 사소한 습관이 쌓인 겁니다. 재산이 많다 합시다. 그 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죠.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반복했던 일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그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떠하냐가 결국 천리길을 걷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을 꿈꾸지만 대박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나아지는 그런 행동 실천이 없다면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임스 클리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삶, 참 고통스러운 삶,
누구도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조금씩 작은 습관들을 쌓고 쌓으면서 놀라운 열매, 놀라운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단번에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욕망이나 욕심보다도 오늘, 어제보다 나는 얼마나 작은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며 내일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사소한 작은 실천이 내일의 또 미래의 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